국민의힘이 여전히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검찰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소환 요청을 했지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좋아, 그러면은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2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전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내일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아까 정진남 교수 발언하는데 신성범 의원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죠? 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데는 뭐 명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많이 급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걸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있었고 일자를 잡고 있다는 걸 하나. 두 번째는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저 윤리위원회 결정이 이번에 윤리위원회는 넘어가게 되면 징계를 하게 되면 6개월보다 더 많은 것, 더 센 강한 것을 댈 테고 이러면 제명으로 갈 수 있다는 본능적 위감이 있는 거다 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다만 국민의힘은 이제 결정을 내부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부 반란, 이 내부 반란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하고 내부 반란적 요소, 다른 의견을 저렇게 빨리 진압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일사불란함을 강조할 때 중간층이 어떻게 움직일게, 이에 대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될 지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남 교수,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명까지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서슬이 퍼런 그런 때인데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그 동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정치적 어떤 본인의 생존에 대한 어떤 강한 욕구가 물론 1차적이겠지만, 두 번째는 이 집권 초 취임 100일이 갓 지난 정권 하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낮은 지지율 하나의 어떤 객관적 환경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결국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최고의 반체제 인사처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를 정치 탄압도 받아가면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하나의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새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면서 뭐 좀 손을 잡을까도 약간 기대했지만 역시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일 검찰 출석하냐 마냐 이걸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정진남 교수, 이런 걸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출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 상황적 그 요인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의총을 소집하게 된 어떤 배경 자체가 소위 제1야당 대표를 전국에 첫날 소위 이른바 정치 보복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이렇게 통보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규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규탄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출석 여부는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은 잡혀 있는 속에서 오히려 의원들의 결의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지금 뭐 출석할 거냐 안 할 거냐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뭐 괜히 출석해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거 딱 깔아줄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워낙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 스타일이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직접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결론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굉장히 격앙돼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리고 사안의 성격으로 봐도 저거를 출석까지 해가지고 조사할 사안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서면 그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 막판에 아예 연락도 두절돼서 불가피하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검찰한테 빌미를 좀 준 측면도 있는 거죠. 검찰은 어쨌든 사건을 키우고 싶었는데 연락이 두절되니까는 옳다구나 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게 과연 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거리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뭐 기소할 거다. 출석 안 하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적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그다음에 허위 재산 이런 건 이제 사실적시 허위사실 유포인데 지금 국감 때 나와서 답변하고 국회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은 일종의 자기 방어적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보여요. 근데 저 의견 표명을 가지고 이게 사실적시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없는 걸 만들어낸 것처럼 검찰이 기소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판결이 받아들여질까?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수사가 좀 무리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 이 점은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이제 싸워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근데 이제 민심이 보기에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되자마자 안 그래도 방탄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법치에 정면으로 그 무시하고 법치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과연 옳으냐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될 텐데 어쨌든 오늘 의총을 한다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저는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저 사안이 저걸 가지고 뭐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선거법 그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또 다른 빌미를 주느니 출석해서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지난해 이제 경기도 국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의 99.9%가 국감 출석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또 거기서 또 말 얘기한 게 또 이제 꼬리가 잡혀서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는 출석의 길을 가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총이라는 게 그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 혹은 자기 권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주문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이제 9월 9일이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라서 경찰이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불기소를 이틀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서면에 대한 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런 여론 좀 펼치면서 갈 것 같고요. 굳이 추석을 앞두고 포털안에 쓰는 모습이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자기의 객관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뭐 서면으로 답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신성범 의원. 그렇죠. 뭐 뭐 해도 부인 진술을 할 텐데 그걸 검찰이 기소하겠죠. 저는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표님 나가지 마세요, 나가세요라고 할 게 게재가 안 된 왜 의원총회를 여느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정치 보복 수사라는 강한을 표현하면서 당내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건 절차다. 그러면 결정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면 돌파 선택해서 역시 이재명이다. 눈치 안 보고 딱 정면 붙는다. 이 이미지를 줄 거다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대응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지금 이건 공공수사부 옛날 공안부 선거법은 아무 격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법률 리스크 가운데 지금 뒤에 들어오는 게 더 큰 게 많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게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 게 이번에는 나가서 정면 선거 보고 나중에 큰 거 들어올 때는 당의 힘으로 막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민주당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이 짜 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트는 먼지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기남 교수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함께 하자. 그러면은 이재명 특검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그 전 대표 이재명 대표죠. 대표 소환에 대한 그 정치 보복 규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만 더더욱이나 이게 이제 불공정과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볼고졌느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이른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뭐 허위 이력이라든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찰 및 이 현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 아니겠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위 이른바 형사사법의 생명이 뭡니까? 결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인데 현저하게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무혐의라고 하는 잣대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누굽니까? 그 부인 김혜경 여사까지 포함해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뭐 검찰 총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대여섯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줄줄이 다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게 자칫 정치 공세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선 국정조사 후에 특검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신중론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윤석열 그 정부가 이재명 대표 소환이라는 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부분을 소위 물타기 하려는 그 시도를 확인한 이상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자체 논의를 해서 예. 한 단계 더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당의 입장이 아마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 특검은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던데 지난달 22일에요. 5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 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이렇게 5가지인데 특검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끌어올려서 총공세를 취하는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게 이제 특검법이 실제 논의가 되고 국회에서 결정이 되려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김도 뭐 법사위원장은 차화를 걸고 맞겠죠. 아예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데 법사위 구성을 보면은 5분의 3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이 정족수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조차도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근데 법사위원장이 끝내 상정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예 사회권을 박탈하고 뭐 이 간사가 하거나 근데 그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사회권 박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사 법사위에 패스트트랙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통과는 되겠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돼요.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정족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안 돼요, 이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허위 합격력 그다음에 검찰이 곧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서면 조사 한번 겨우 했다는 거고 그 어떤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데 반해서 정황은 상당히 뚜렷하고 증거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검 사안은 된다. 근데 실제 이걸 국회에서 관철시켜서 특검으로 갈 수 있을지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결국 정치 공방이 굉장히 거세질 거고 올해 정기국회는 예산안이고 법률안이고 정기국회가 원래 해야 될 그런 논의는 다 뒷전이고 거의 이제 뭐 정쟁으로 정기국회가 도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뭐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이것은 혐의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물론 판단하겠지만 일단 그냥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김혜경 여사는 뭐 몇만 원짜리 계속 다 탈탈탈 떨어서 조사하고 불러서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할 만도 해요. 함직하죠. 예. 왜냐하면 그 보기에는 저는 뭐 그럴 소리가
나오기에 충분하다. 여기는 5건인데 5건 다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하고 여기는 같은 다 다른 5건인데 조사해서 계속 기소하고 불러 제낀다. 이런 건데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이런 대목에서 이게 사안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법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금 내역은 대선 전에 다 이미 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도 했고 어찌됐건 수사의 정도 문제를 새로 나온 거는 뭐냐? 관제공사 수주특혜 지인동반 해외순방이다. 그럼 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더라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만 새로 나왔다는 증거도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모 씨한테 1인 매매를 맡겼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이런 거잖아요. 사모님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씨가 매도 주문을 하고 매수 또는 주문을 하고 그러면 정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명의상 계좌 주인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러면 팔라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 표현이 팔라고 해요? 사라고 해요? 왜? 이모 씨가 지금 그걸 확인하는 절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했네, 매도 주문을 했나 하는 것은 어긋난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 허위 경력 문제도 불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돋보이려고 부풀린 그 이상의 뭐가 나왔느냐. 그 뇌물성 후원금만 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오래동안 진행됐던 사람. 이런 걸 본다면 뭔가 기분은 찜찜하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또 문제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점도 저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게 일종의 더 전략적 그 적시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특혜나 지인 동반 해외 순방 제가 사실 정확히 어떤 고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 착수 여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약간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끼워 넣으면서 정기국회 내내 이것을 프레이밍하면은 최소한 이재명 특검과 등가의 이 교환이 된다라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5가지를 구체적 적시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3가지는 사실은 이미 뭐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거나 거의 결말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 약간 대중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 식상하지만 앞에 2가지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기에는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민주당 측면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특검하자. 이래서 2-3달 끌고 가면은 오고 가고 뭐 패스트트랙 올리네 마네 하고 또 많이 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네 마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9가지 수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혼돈의 프레임으로 같이 묶어가는 그런 정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9가지 혐의가 뭐 없어질 리도 없고 또 없앨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희석된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5가지 안을 가지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김용민 의원 법안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마 의총을 통해서 결국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정치적 결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소위 이른바 후안무치한 이 태도예요. 아니 대표 취임 축하한다고 전화하면서 곧 민생과 협치를 얘기하더니 바로 뒤통수에 대고 전국회 소환이에요. 소환인데 첫날 소환인데 그 소환의 사유를 봤어요. 자, 그렇게 그동안 난리쳤던 뭐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성남 FC니 변호사 대납비 또 아니야.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소환하겠다고 하니 지금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안만 나오기만 하면 혐의를 털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그 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여사 사안만 나오면 이거 완전히 먼지 털기식으로 다 샅샅이 뒤져. 이런 방식이 주는 불공정, 이런 몰상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뭐 특검이 정치적 공세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검경 수사의 그 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여당의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석 밥상머리에 소환된다? 저는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지난 대선 때 그 책임이 당으로 넘어가게 돼서 보전받았던 400 얼마를 물어내야 된다 이런 436억 보도가 원인데.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신성 보면 이기면 문제 없고 지면 책임을 지느냐. 지금 헌법 84조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진 사람 이긴 사람 이렇게 달라지면 그럼 차라리 거기에 내란 외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 사람은 당하고 이긴 사람은 면죄부 주고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대선 비용 400몇 원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몇 년 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부분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자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어때? 그 절차는 또한 예를 들어서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어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섣부른 기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참 느낌적으로 보면 야 너무 패자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6달 전에 자기와 맞붙은 사람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정진환 교수 말씀하신 대로 뒤통수에다 대고 축하합니다 해놓고는 바로 다음 이런 건데 그러면은 다르게 본다면 이런 이 정치적인 협치의 분위기와 협치의 정치 정신과 이 사법적 다시 말하면 범죄 수사 영역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말을 바꾸면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높은 사람들끼리 영수회담을 통해서 악수하고 사진 찍으면서 없던 일로 합치다면 되는 거냐는 대목은 좀 생각할 지점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절차와 적법 절차 그리고 뭔가 증거 이 두 부분으로 정치 보복 여부를 평가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아직 조금 이른 얘기긴 하죠. 그러나 이제 선거법 위반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그 책임이 이제 당해까지 가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뭐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죠. 승자 입장에서는 이긴 사람의 역사가 자기 역사니까 게다가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근데 더 길게 보면 이게 또 어떻게 공수가 뒤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정권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해 보이는 수사인 측면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수사 혐의가 있는데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근데 선거법을 제일 먼저 내세워서 이거를 당대표 취임하고 정기국회 시작 첫날 소환을 한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이게 소환할 거리인가. 이런 무리함이 그런 정치적 해석을 더 크게 낳는 거고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대응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는 거죠. 유죄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 열심님 선정됐습니다. 돌돌권에서 돌돌 주냐 돌고 돌아 주호영 의견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받으실 분 이은주님입니다. 윤통 부부는 털어주고 이재명 부부는 탈탈 털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은주님 우리 찐 애청자시죠. 원래 한번 당첨된 분보다는 새로운 분들 골고루 드리려고 합니다만 또 이은주님 시사 1번지 3만 돌파에 일조하시기도 했으니까요. 네. 허보현님도 화장품 드리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며 용궁으로 가더니 이전 비용은 예산보다 훨씬 더 쓰고 비밀이라 말 못한다는 대통령실. 확실한 것은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 속을 확 뒤집어놨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세 분께 선물 드리죠. 감사합니다. 태풍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피해가 적었다는 뉴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